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30일부터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열심히 공부할 키크니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만났어야 됐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늦게 만난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우리 수업 시작해 봅시다.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업을 함부로 캡처하거나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습니다. 수업 자료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니만큼 서로를 존중하며 수업 중에 예절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정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볼까요? 주황색 버섯 2개와 노란색 버섯 5개가 있습니다. 버섯이 모두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덧셈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황색 버섯 2개, 노란색 버섯 5개. 자, 어떤 덧셈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이야기한 것처럼 2 더하기 5는 7과 같습니다. 라는 덧셈식으로 모두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요 기호는 더하기나 합이라고 읽고, 그다음 요 기호는 같습니다. 라고 읽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습니다. 오늘 이 2가지 기호 중에 하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뭐 배울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2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기호나 표시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기호나 표시가 보이는지 한번 자기 앞에 공책이 있다면 공책에 한번 적어보고, 아니면 이렇게 허공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도록 합시다. 허공에. 자, 어떤 기호가 보이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런 기호가 보입니다. 요런 기호. 자, 두 번째 그림. 선생님이 왼쪽에는 젓가락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군인 아저씨들이 입는 군복에서 어떤 기호를 이렇게 찍었어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기호가 뭘까요? 이거 저번 시간에 정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거에서도 나오는 기호입니다. 어떤 기호가 보이나요? 혹은 어떤 표시가 보이나요? 정답은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 기호 같습니다라고 하는 기호예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 시간에는 요 기호와 요 같습니다 기호를 이용한 공부를 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열차 그림. 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열차에 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타고 가다가 정류장에서 2명의 친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일단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6명이 타고 갔는데 도중에 2사람이 내렸어요. 그래서 열차에 지금 4명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6개 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렸는데 중간에 몇 명이 내렸다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2명의 친구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는 이렇게 4명이에요. 4명.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몇 명인지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 시간에 정 선생님과 함께 이런 상황들을 덧셈식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뺄셈도 마찬가지로 이런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뺄셈식으로 나타낼 때 써야 하는 기호가 우리 요번에 배울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런데 이거 저번 시간처럼 덧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덧셈은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더 크게 됐을 때, 요것과 요것을 모아서 더 크게 됐을 때는 덧셈식을 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상황은 원래 있던 거에서 더 줄어들었죠. 원래 있던 거에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덧셈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뺄셈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뺄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는 기호도 덧셈식이랑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해봤던 거 뺄셈식에서 쓰는 기호는 맞아요.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기호입니다. 요거. 뭐라고 읽느냐면 빼기라고 있습니다. 빼기.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앞에서 더하기를 합이라는 말로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빼기는 차라고도 나타냅니다. 차라고도 읽습니다. 차. 자, 그거 잘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덧셈식에서도 더하기 기호 말고 또 한 개 썼던 게 있었잖아요. 아까 친구들 젓가락과 요거 두 줄. 이거 어떻게 읽었더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읽었더라? 이거 같다라고 읽었습니다. 같습니다라고 읽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뺄셈식에서 쓰는 기호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빼기와 같습니다. 빼기와 같습니다를 가지고 우리가 뺄셈식을 만듭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자, 6사람 중에서 2사람이 나가서 4사람이 남는 것을 우리가 어떤 뺄셈식으로 나타내냐면 이런 뺄셈식으로 나타냅니다. 6 빼기 2는 4와 같습니다. 라고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고 읽었냐면 이것을 6 빼기 2는 4와 같습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빼기를 빼기로만 읽지 않고 뭐라고도 읽을 수 있다고 했냐면 한 글자로 차라고도 읽을 수 있다고 했지요. 자, 차라고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6과 2의 차는 4입니다. 라고 읽습니다. 6과 2의 차는 4입니다. 라고 읽습니다. 앞에 정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을 때 우리가 더하기라는 말과 같습니다라는 말이 짝꿍이고 그 다음에 합이라는 말은 입니다라는 말과 짝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빼기와 같습니다가 짝꿍이고 차와 입니다가 짝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빼기식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뺄셈식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상황은 6명 중에 2명이 줄어들어서 4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뺄셈을, 빼기를 이용하는 또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자, 어린이가 의자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알아보죠. 자, 선생님과 함께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어린이가 의자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어린이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이 있습니다. 의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자, 어린이가 의자보다 얼마나 더 많지?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을 때는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우리 그림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그 다음에 의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비교했더니 이렇게 짝을 지어서 비교했더니 짝이 지금 남지 않은 게 모두 몇 개냐면 이 사람들만큼은 지금 짝이 맞지 않아서 남지요. 자, 그래서 어린이가 의자보다 3명 더 많아요. 이것을 뺄셈식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여덟이랑 다섯이랑 비교했을 때 3이 더 많아. 3개 더 많아. 8명과 그 다음에 5개를 비교했는데 3명 더 많아. 자, 이것을 어떻게 뺄셈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8 빼기 5는 3과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면 8 빼기 5는 3과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3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8과 5의 차는 3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빼기는 같습니다와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차는 입니다와 짝이 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 빼기 5는 3과 같습니다. 8과 5의 차는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그림을 보면서 뺄셈식을 한번 만들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전거가 7대 있죠. 7대. 자전거가 7대 있는데 이 중에 2대를 친구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5대가 남아있는 겁니다. 7대의 자전거 중에 2대가 친구가 타서 가버려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5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뺄셈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자기 앞에 있는 공책에 한번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렇게 공기 중에 허공에 한번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네, 맞아요. 자, 7대 빼기 2대는 5대. 그래서 7 빼기 2는 5와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이랑 함께 봅시다. 7 빼기 2는 5와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고요. 또 빼기 말고 어떻게 읽을 수 있었는지 기억할까요? 빼기라는 말을 한 글자를 줄여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이 날까요? 자, 맞아요. 7과 5의 미안합니다. 7과 2의 차는 5와 5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5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7 빼기 2는 5와 같습니다. 두 번째, 7과 2의 차는 5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 자, 두 번째. 아까는 7대에서 2대가 줄어서 5대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이제
친구들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지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다람쥐와 토끼를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람쥐 5마리와 토끼 3마리를 비교했을 때 지금 2마리가 남지요. 다람쥐 5마리와 토끼 3마리를 비교했을 때 2마리가 남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뺄셈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5 빼기 3은 2와 같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2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읽을 수 있었더라? 자, 5, 5 빼기 3은 2와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빼기를 한자로 줄여서 뭐라고 말한다고 했었지?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차로 읽는다고 했죠. 차는 입니다와 짝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와 3의 차는 2입니다라고 읽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읽어볼까요? 5 빼기 3은 2와 같습니다. 5와 3의 차는 2입니다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자,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금 이것은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비교하는 상황인가요?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빼기가 2가지 상황으로 보통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줄어드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교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것은 줄어드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비교하는 상황일까요? 맞아요. 이것은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비교하는 상황. 그러면 포크가 6개 있고 숟가락이 6개 있고 그다음에 포크는 2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포크가 6개, 그다음에 숟가락이 6개, 포크는 2개. 비교했을 때 4개가 남지요. 이렇게 짝이 안 맞는 것이 4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뺄셈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기 앞에 있는 공책에 한번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6 빼기 2는 4와 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방법 2가지. 선생님이 잠깐 기다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잘 들리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큰 소리로 읽은 것처럼 2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쓸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봐 주겠어요. 자, 6 빼기 2는 4와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었더라? 그렇죠. 차가 있었죠. 차. 6과 2의 차는 4입니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마지막. 자, 이것은 복숭아가 7개 있었는데 이 중에 5개가 없어져서 이렇게 없어져서 2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복숭아가 7개 있었는데 5개가 없어져서 2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뺄셈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기 앞에 있는 공책이나 이렇게 공기 중에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 기다릴게요.
맞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7 빼기 5는 2와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조금 기다릴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큰 소리로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 봅시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은 거 선생님이 하나 한번 같이 여기 한번 써 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선생님한테 다 들리도록 선생님이 잘 적을 수 있도록. 자, 7과 잠시만요. 7과 5의 차는 2 입니다. 라고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빼기라는 말을 넣어서 7 빼기 5는 2와 같습니다. 우리가 차는 입니다와 짝꿍이고 그다음에 빼기는 뭐와 같습니다와 짝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한번 퀴즈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퀴즈를 이용해서 한번 선생님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보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가 그룹과 어 가 그룹에 알맞은 그 뺄셈 읽는 것을 이렇게 넣어 보고 나 그룹에 맞는 뺄셈 읽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파란색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빨간색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그다음에 주황색, 초록색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있는 공책이나 아니면 머릿속으로라도 파란색은 가야, 빨간색은 나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기다릴게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한테 아주 큰 소리로 잘 들렸어요. 자,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에 맞는 그림은 요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3개가 줄어든 상황이죠. 7개에서 3개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6 빼기 4와 4는 2와 같습니다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밑에 상황은 6개랑 그다음에 4개를 비교했을 때 2개가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은 나가 되겠죠. 자, 빨간색도 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주황색은 가가 될 거고요. 초록색도 가가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맞춰서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7개 중에 3개가 없어지고 4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7과 3의 차는 4 입니다라고 읽을 수 있고 그다음 7 빼기 3은 4와 같습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6개를 4개랑 비교했을 때 2개가 남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6과 4의 차는 2 입니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퀴즈 한번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퀴즈.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일치하는 것을 골라 보도록 할게요. 자, 짝을 찾아볼게요. 자, 요 그림 어디에 있을까? 이거는 읽는 방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원래로 돌아갔죠. 자, 아까 저거 비슷한 거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요렇게 3 번과 5 번의 짝을 지으면 네. 9와 5의 차는 4입니다.
이 식은 9와 5의 차는 4입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1번과 6번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니래요. 요렇게 연결해 봅시다. 맞아요. 짝이 맞았다고 하죠. 네. 이 식은 4 빼기 3은 1 입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4 빼기 3은 1과 같습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4 번과 6 번을 연결하면 자 9 빼기 4는 5와 같습니다라고 읽을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게임을 해 봤고 우리 다음 시간 선생님과 함께 또 재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납시다.
네, 우리 친구들 잠깐 휴식했나요? 이제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잘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잘 보고 이 그림은 더하기랑 빼기 중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하기랑 빼기 중 무엇이 필요한 상황인가? 자, 5마리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물고기를 더 붓고 있죠. 이렇게 더 모아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상황은 맞아요. 더하기랑 빼기 중에서 더하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덧셈식으로 나타내면 어, 5 더하기 2는 5 더하기 3은 8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아이고 미안해요. 선생님이 이거 잘못했다. 그죠? 자, 5 더하기 3은 8이라는 우리가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면 5 더하기 3은 8과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또 합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요. 5와 3의 합은 8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더하기와 빼기 중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5개의 수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의 수저를 친구가 이렇게 잡아서 빼려고 해요.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2개의 수저를 잡아서 이렇게 빼려고 해요. 더하기와 빼기 중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은 빼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빼기.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5개의 수저 중에 2개를 없애고 3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5개 중에 2개를 없애고 3개가 남아있는 상황. 이것을 빼기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맞아요. 친구들이 잘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읽어볼게요. 5 빼기 2는 3과 같습니다. 5와 2의 차는 3입니다. 우리가 빼기와 같습니다가 짝꿍이고 그 다음에 차와 입니다가 짝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 빼기 2는 3과 같습니다. 5와 2의 차는 3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빼기가 필요한 곳을 찾아보세요. 빼기가 필요한 곳. 빼기가 필요한 곳. 그런데 우리 1교시에 배웠어요. 빼기는 언제 쓰인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무엇과 무엇이었는데? 두 글자 두 글자 무엇과 무엇? 자, 빼기는 맞아요. 친구들이 잘 이야기한 것처럼 빼기는 줄어드는 상황과 비교하는 상황. 그래서 줄어드는 상황과 비교하는 상황. 미안하네요. 두 글자 두 글자가 아니었어. 줄어드는 상황과 비교하는 상황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줄어드는 상황과 비교하는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최소 3가지는 보입니다. 최소 3가지. 자, 선생님이 기다릴게요. 어디에 있을까요? 빼기가 필요한 상황. 자, 맞아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은 화면에 동그라미를 해보고 선생님은 여기 그림에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에 지금 친구들이 줄을 서서 있다가 7명에서 줄을 서서 있다가 2명의 친구가 나가는 상황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빼기를 쓸 수 있고요. 또 어디에서 빼기를 쓸 수 있느냐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범퍼카의 개수를 또 비교할 수 있겠죠. 서 있는 사람은 5명인데 범퍼카는 3개예요. 서 있는 사람과 범퍼카의 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풍선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풍선을 모두 잘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풍선을 놓쳐서 날아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빼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솜사탕의 개수가 지금 붉은색, 핑크색 솜사탕이 파란색 솜사탕보다 더 많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솜사탕의 개수를 비교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빼기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뺄셈을 해보는 공부를 해볼게요. 자동차를 타려고 몇 명이 남아있나 이 상황을 이제 뺄셈식으로 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일단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7명의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7명의 친구들 중에 줄을 서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2명의 친구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5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7명이 있었는데 2명의 친구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의 친구가 남아있냐면 5명의 친구가 남아있지요. 5명의 친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자, 핑크색에는 우리가 7명의 친구 중에서 2명의 친구가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5명의 친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1교시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7 빼기 2는 5와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 자, 남은 풍선은 모두 몇 개일까요? 6명의 친구가 지금 이렇게 풍선을 들고 있었어요. 6명의 친구가 풍선을 들고 있었어요. 이번 문제도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6명의 친구가 풍선을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풍선을 휙 다른 데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5개의 손가락만 지금 남아있죠. 5개 풍선만 남아있습니다. 6명의 친구들이 풍선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이 풍선을 놓쳤어요. 그래서 5개의 풍선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뺄셈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뺄셈식으로 나타내 보면 600이 한 개가 날아가 버렸어. 6개 풍선이 있었는데 한 개가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몇 개가 남아 있느냐? 5개가 남았어. 우리가 여기까지는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봤죠. 손가락으로. 자, 그래서 6 빼기 1은 5와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과 1의 차는 5입니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분홍색 솜사탕은 파란색 솜사탕보다 몇 개가 더 많을까요? 하는 문제인데, 아까까지는 우리가 많이 있었던 것 중에 이렇게 몇 개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서 남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분홍색 솜사탕이 8개가 있고 파란색 솜사탕이 5개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교시에 했던 거 잘 떠올려 보면 이렇게 짝을 지어줬습니다. 짝을 1개, 2개, 3개, 4개, 5개 지어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 둘, 3개였어요. 8개와 5개를 비교했을 때 8과 5를 8개와 5개를 비교했을 때 남는 게 3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뺄셈식으로 나타내면 8 빼기 5는 3과 같습니다. 라고 뺄셈식을 적을 수 있고, 자, 이걸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해보면 8개에서 하나, 둘, 셋, 선생님 더 잘 보이게 8개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면 지금 남는 게 3개죠. 그래서 3개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또 남아있는 풍선은 몇 개일까요? 하는 거. 자, 이제
선생님이 이것은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뭘로 해보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은 아직까지 뺄셈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조금 서툰 친구들은 손가락이 더 편할 테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의 풍선 중에서 우리가 몇 개가 지금 터졌냐면, 몇 개가 터졌냐면 2개가 터졌죠. 그래서 그림에 봤을 때 지금 4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뺄셈식으로는 6 빼기 2는 4와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풍선 중에 6개 중에 2개가 없어져서 4개가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뺄셈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자, 빵이 몇 개가 남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빵과 지금 사람을 비교하는 거지요. 빵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빵과 사람을 한번 여기 짝을 맞추고 요 짝도 맞추고 둘, 요 짝도 맞추고 셋, 짝을 맞춥니다. 그러면 사람 7명과 빵 5개를 짝을 맞추니까 2개가 남았어요. 이 뺄셈식을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었냐면 7 빼기 5는 2와 같습니다. 라고 쓰고 읽을 수 있었지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한번 해결해 보면 7개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접어주면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7 빼기 5는 2입니다. 7개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접으면 2개가 남아요. 그래서 7 빼기 5는 2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함께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뺄셈을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자, 처음에는 3개의 화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2개를 덜어내서 1개가 남았습니다. 이 뺄셈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자, 요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요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동그라미를 3개 그렸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냐면 2개를 없애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1개 남죠. 자, 이것을 뺄셈식으로 써보면 3 빼기 2는 1과 같습니다. 혹은 3과 2의 차는 1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뺄셈을 풀어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 초록색 카드가 8장이 있고 주황색 카드가 5장이 있어요. 이걸 이제 비교해 보는 상황이죠. 비교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슝 이렇게 활사의표로 날리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잘 떠올려 보세요. 맞아요. 우리가 요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런 그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짝을 지었었지요. 짝을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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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짝을 지으니까 지금 몇 개가 남았냐면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그래서 8개랑 5개를 비교하니까 3개가 남아있다. 그래서 8과 5의 차는 3입니다. 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같이 우리 어떤 공부를 해볼까요? 자, 이제는 구체물을 이용해서 뺄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체물. 아까 손가락도 구체물이긴 한데 아마 학교에서 손가락보다는 또 이런 다른 구체물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체물을 이용해서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판을 준비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잘 보면서 선생님과 해결해 봅시다. 자, 원래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 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의 상자는 이렇게 슝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남아있는 상자는 몇 개냐면 자, 하나, 둘, 셋, 4개의 상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2가지 방식으로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식을 생각했다면 앞에 있는 공책에 적고 2가지 방법으로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기다릴게요. 네, 맞아요. 자, 5개가 있었는데 1개가 없어져서 4개가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5 빼기 1은 4와 같습니다. 혹은 5와 1의 차는 4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런 뺄셈식을 만들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뺄셈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구체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뺄셈을 해본 거고요. 2번째. 자, 선생님이 이거는 지우고 또 2번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물이 7병 있어요. 7병. 7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물이 6병이 있어요. 6병. 그래서 선생님이 구체물을 요렇게 한번 놔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놓으면 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줬지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겠습니다. 짝, 짝이 맞고, 또 짝이 맞아요. 또 이것도 짝이 맞고, 자, 얘도 짝이 맞아요. 자, 얘도 짝이 맞고, 얘도 짝이 맞습니다. 근데 짝이 안 맞는 1개가 남아요. 1개가. 자, 그러면 7개를 가지고 6개랑 비교를 했는데 짝이 안 맞는 하나가 있더라. 7개를 가지고 6개랑 비교를 했는데 짝이 안 맞는 하나가 있더라. 그래서 요렇게 갈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뺄셈식으로 나타내냐면 뺄셈을 해결해 보냐면 7 빼기 6은 1과 같습니다. 혹은 7과 6의 차는 1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물을 이용해서 또 뺄셈을 해봤고요. 이제 가르기를 이용해서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의 차가 있었고요. 6대 차 중에서 2대가 슝 이렇게 가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6대의 차가 있었고 2대가 슝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거는 몇 대인가요? 지금 남은 건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서 1대, 2대, 3대, 4대가 남아있지요. 자, 그럼 이것을 가르기로 표현을 하면 6대의 차 중에 2대는 가버리고 남은 게 4대다. 그래서 6 빼기 2는 4와 같습니다. 혹은 6과 2의 차는 4입니다로 읽을 수 있는 뺄셈식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가르기를 생각하면서 뺄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친구들이 7명이 지금 있어요.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다른 장난감 쪽으로 슝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남아있지요. 자, 7명이 있었는데 2명이 슝 가버려서 5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가르기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보면 7을 2와 7을 7명 중에서 2명은 수용 가버렸고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을 2와 5로 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뺄셈식은 7 빼기 2는 5와 같습니다. 혹은 7과 2의 차는 5입니다로 읽을 수 있는 뺄셈식을 쓰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0을 한번 더 해볼 거예요. 0을. 케이크 6개가 있어요. 케이크 6개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지금 아무 케이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한다고 배웠냐면 우리가 어떤 수로 표현할까요? 맞아요. 0으로 표현합니다. 0. 그래서 0을 어떻게 적느냐면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고 있겠지만 0은 이렇게 적습니다. 6개 중에서 아무것도 6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더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맞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6개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6과 0의 합은 6입니다로 읽을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문제. 자, 5개가 그대로 있어요. 5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뺐을까? 아무것도 빼지 않았을까? 5개에서 1개라도 빼게 되면은 4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5개가 그대로 5개가 남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아무것도 빼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빼기 0으로 표현을 합니다. 5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대로 5개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5와 0의 차는 5입니다. 라는 뺄셈식으로 나타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과 오늘 배웠던 것을 한번 게임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 빼기 4는 뭐와 같을까요? 6 빼기 4는 뭐와 같을까요? 네, 빨간색 2와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잘 대답했어요. 두 번째, 5 빼기 1은 뭐와 같을까요? 5 빼기 1.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도 되고 여러분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결해도 되고 구체물을 이용해서 해결해도 됩니다. 5 빼기 1은 4와 같습니다. 맞아요. 4와 같습니다. 자, 7 빼기 3은 뭐와 같을까요?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문제랑 답이 똑같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3을 해결한다면 3이 아니래요. 7에서 3을 빼면 뭐일까요? 우리가 그림으로 해결해 봐도 되고 손가락으로 해결해 봐도 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입니다. 4. 이 문제는 그냥 넘겨야겠어요. 자, 8에서 2를 빼면 얼마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입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뺄셈식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의자가 6개 있고 사람이 4명 있어요. 그래서 의자와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정답은 가죠.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혹은 6과 4의 차는 2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오렌지 주스랑 그 다음에 사람을 비교하는 거겠다. 그죠? 사람이 5명 있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를 다 마신 사람이 1명 있어요. 남아있는 오렌지 주스는 4컵입니다. 그래서 요거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뱉어야 될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공부는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